얼마 전 월드비전에는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어요.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때쯤이었어요. 친구들, 지금은 마스크 사기가 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올해 초만 해도 3, 4월 달만 해도 그때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어야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못 사기도 했고 마스크 가격이 정말 비싸기도 했죠. 그런데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에서 삐뚤삐뚤 바느질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월드비전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죠. 라는 말라위 직원들의 설명이 담긴 편지와 함께 그렇게 마스크가 도착했어요. 이 마스크는 직업 훈련과 생계 유지를 위해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재봉틀로 마을 사람들이 만든 마스크였어요. 그렇게 말라위를 시작으로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냈죠. 우리가 보는 사랑이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옆에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이 사진은 식수 펌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샘솟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수 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이 NGO 사업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맑은 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펌프가 이렇게 터지는 날 기뻐하며 소리치고 환호해요. 이렇게 이 식수 펌프는 어떻게 만들게 된 것이냐면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작은 후원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펌프를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유산을 기부해서 아프리카에 식수 펌프를 선물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 꿈이 모여서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정말 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려면 최소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뭐 7시간, 8시간 주로 여성들이 그렇게 물을 기르러 가기도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뭐 야생동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쁜 경우에는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구하는 일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일,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의사나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을 갖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는 것이 더 큰 꿈을 말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은 찾아가 치료를 하며 보람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나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외 어디에 가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런 언어 기술을 익히고 싶다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좀 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면 연예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냥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거가 아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생각을 넓혀보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직업이 아닌 이런 게 정말 직업이 아닌 꿈을 말하는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꿈꿀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모두 각자 자신들의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하고 싶은 일도 어쩌면 아주 소박하고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꿈이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세상에 해로움이 되지 않는 일이 있는 이상, 아닌 이상, 내가 어떤 꿈을 꾸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저는 친구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 나라 친구들의 꿈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의 꿈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물론 아프리카 친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동정의 시선을 거두기도 바랬었고요. 어때요? 친구들 제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나요?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한번 일기장에 앞서 제가 이야기한 꿈에 대해서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기를 쓰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오늘은 한번 그 글을 써보는 거죠. 차분하게 눈을 감고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그것을 노트에 쓴 다음 그것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써보는 거죠.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곰곰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머릿속에 서서히 생각이 나는 게 떠오를 거예요.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그러면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월드비전 직원이 아동을 방문해서 그 아동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어른들의 이런 따뜻한 방문이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앞서서도 말했었는데, 그리고 무조건 동정의 시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보지 말자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부족한 것이 많은 친구들이지만 저렇게 저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른들이 있기에 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책 읽기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갈 때도 문학과 관련된 과로 진학을 했어요. 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논술 관련 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나이와 교과 과정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짜고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했어요. 하지만 늘 일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저 아저씨처럼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과는 좀 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고민을 하면서 커졌고요. 그렇게 고민이 많던 찰나에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비아 선생님이라는 월드비전에서 국제 구호팀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꿈에 대해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은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슴 뛰는 일을 하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근두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뭐지?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비아 선생님이 일하는 월드비전이라는 NGO의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고 그곳에서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가서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후원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직원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소식지와 스토리텔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연히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을 했고 정말 운 좋게도 월드비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글로 쓰고 사진으로 남기는 일. 그리고 제가 쓴 글과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나눔이 일으키는 기적으로
기적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기회는 이렇게 우연히 나도 생각하지 못할 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도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꿈은 그래서 소중하고 더욱 꿈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랍니다. 우리는 꿈꿀 거예요. 책 속에서 나오는 모세는 책 속에도 나왔지만 아빠가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야기로 다시 엮기는 했지만 제가 만난 그 아이는 눈물 그렁그렁한 큰 눈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은 아빠의 죽음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계시긴 했지만 엄마와 함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첫째인 모세의 현실이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을 물어보기도 미안한 마음에 자꾸 머뭇거리다가 결국 천천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물음에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이는 망설임 없이 했어요. 크게 웃으면서요. 음, 어른의 어줍지 않은 동정이나 걱정이 아이는 이겨내야 할 언덕일 뿐 절망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모세는 그렇게 장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형편을 어렵게만 봤던 제 모습이 정말 창피하고 아이를 불쌍하게만 생각했던 마음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나라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동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출장 일정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고 그만큼 몸도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였어요. 또 더운 아프리카가 유난히 햇살이 장렬해서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날씨이기도 해서 더욱 지치던 날이었고요. 그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모은 상태라서 이대로 아동을 인터뷰를 진행해야 할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인터뷰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아주 많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보길 추천한 월드비전 직원이 정말 그 아이를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 먼 길을 날아온 이유가 이 아이들을 만나는 건데 지금 날씨가 좀 덥다고 그걸 미루려고 했던 걸 반성하며 또 아이를 만나러 차에 몸을 실었죠. 아프리카에도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달려야 돼요. 울퉁불퉁 도로를 지나는 내내 꿀렁꿀렁 퉁퉁 팡팡 안전벨트를 해도 엄청나게 몸이 흔들려요. 현지 직원들은 우리에게 이게 바로 아프리카 마사지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죠. 아프리카 마사지를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으로 받은 한두 시간 후에 어느새 오늘 제가 만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도착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멀리서도 한 무리가 보였죠. 아프리카 특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반겨주었는데 이렇게 땡볕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이 일정을 취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마음에 정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저를 반기기도 했어요. 이 줄넘기가 뭔지 자세히 보이시나요? 나무 줄기를 이어 붙여서 만든 줄넘기예요.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어 붙인 줄넘기로 맨발로 이렇게 줄넘기를 뛰면서 아이들은 즐겁게 자신들을 방문한 우리 팀을 반겨주기도 했고요. 한 무리에서는 또 노래를 부르면서 반겨주기도 했어요. 이 아이들은 저렇게 손수 만든 줄넘기로 놀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재밌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신발도 없었지만 저 맨 땅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저렇게 나무 줄기로 꼬여진 줄넘기를 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놀잇감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아이들을 만나러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해지기도 했죠. 저 모습을 불쌍하게만 바라봐서, 줄넘기도 없어서 저렇게 나무줄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이들이 얼마나 저걸 불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아니라,
저 가운데서도 저렇게 놀잇감을 찾는 아이들에게 힘과 응원을 보태주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 아닐까 해요. 이것은 제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출장을 다니면서 미안한 게 많아지고 배우는 게 더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전 누구를 만났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